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52일 되는 미국 대사관 책임인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매일매일 이 자리에 서서 하루에 각종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들도 있겠지만은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일들은 좋은 일들은 거의 안 나옵니다. 다 나쁜 말들만 거의 다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생각에 따라서 사건을 좋은 생각으로 보면은 좋게 보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영혼이 타락되어 있으면은 타락된 모습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언론인들, 정치인들이 일반 국민들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생각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성직자 할 수 없는 인간들이 성직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돈이라고 하는 성공회 신부가 윤석열 대통령 타고 오는 비행기가 추락해서 그냥 다 죽었으면 하는 그런 염원을 담았습니다. 우리가 뭐 염원을 모은다면 하늘의 별자리도 이동을 해서 그런 힘이 생기지 않겠나. 그런 비행기 하나 좀 떨어뜨리지 않겠는가. 그런 진짜 저런 정신병자가 성직자로서 이때까지 캐톨릭 많은 신도들을 영적 케어를 한다고 해왔습니다. 뭐 면직 처리인가 뭐 했다는데 성공회 교구에서 면직을 해서 될 일 아니에요. 파문을 시키고 저런 인간들은 그냥 이 세상을 떠나게 해야 됩니다. 악마의 세상, 지옥으로 보내야 됩니다. 어제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한둘이겠습니까? 또 한국 천주교 캐톨릭에서도 뭐 박주환인가 하는 또 신부가 비행기 추락해서 그게 뭐 비행 중 고장으로 추락을 해서 막 그렇게 해서 하여튼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또 올렸다가 그냥 거기는 파문을 안 시키고 그냥 그를 예로서 종교를 지었답니다. 대한민국에 사제복 입고 이런 짓 하는 인간들 숱하게 많습니다. 정의구현 사제단 미친 수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같이 부안해동하는 수녀들. 윤미향이가 그만한 돈을 해먹고 국민을 사기치고 했는데도 그 수녀들이 수녀복 입고 와서 윤미향이한테 박수치고 있는 인간들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떻게 저렇게 정신병자 미친 사제들, 미친 수녀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정치인들이 혼탁시키는 거 해도 지금 국민들이 분노할 지경인데 성직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일반인보다 더 미친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성공회 교구도 지금 종교개혁을 해서 거기서 녹을 먹고 있는 사제들, 신부들 뭔가 한 번은 일대 재점검을 해도 얼마나 미친 인간들이 사제복을 입고 암약하고 있는지 한국 캐톨릭도 한번 일대 점검해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사제복 뒤에 숨어서 악마의 몸짓을 하고 있는지. 수녀들도 똑같습니다. 밤마다 술 처마시고 성직자 중에 가장 몸이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신부들입니다. 신부들.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 피우고 또 여색은 안 하겠습니까? 여색은. 중세시대도 보면은 보카치오 데카메론 이거 보면은 수녀원 뭐 지하에 애기들 유골이 많이 나오고 그런 글도 많이 나옵니다. 요즘도 캐톨릭 로마 교황청에서 성직자들의 성 문제에 대해서 거론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신부 수녀들 다 결혼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서 정상적인 인간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인간은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더 하고 싶어 합니다. 풀어놔서 결혼도 해보고 애기도 낳아보고 그래서 인간적 삶을 살게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진짜 내가 초월적 모습으로 내가 한 세상 살아가겠다. 뭐 그런 인간들은 자기 예외적으로 인생 살게 놔두고 다 그냥 풀어야 됩니다. 규제를 없애야 돼요. 여러 가지 규제를 해놓으니까 인간들이 타락되고 인간들이 괴물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김기돈, 뭐 박주환 이런 신부들은 인간이 아니고 괴물들이죠. 괴물들. 비행기 타고 가는 그 비행기 안에 미움 윤석열만 있습니까? 거기는 많은 누구 집에 아들, 딸, 기자들도 있고 뭐 성모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 다 죽으라고 하는 인간이 그게 인간입니까? 괴물이지. 악마지. 그거는 신부가 아니고 악마입니다. 악마. 신부의 옷을 입은 악마들이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는 오늘 조용합니다. 다 드러나서 저런 인간을 다 몰아내자 뭐 이렇게 뭐가 돼야 되는데 조용해요. 그래 그 악마가 계속 춤을 추는 것입니다. 두더지가 땅으로 올라와서 머리를 쳐들 때 그 망치를 때려야 돼요. 그래야 두더지가 땅 속으로 들어가지. 두더지가 땅 밖으로 나왔는데도 망치로 안 때리면 두더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악마 세상이 되고 마귀 세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인간의 역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악마는 세상에 살게끔 해서는 안 된다. 다 해서 망치 들고 악마를 퇴치하고 공산주의는 대한민국 땅에 발을 붙이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공산주의 잡아내고 이래야 되는데 안 잡으니까 지금 막 간첩들이 지 세상 만난 것처럼 도둑놈을 잡아야 되는데 도둑놈을 안 잡고 놔두니까 지금 막 도둑 세상이 됐어요. 세월호 관련해서 비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나게 안산에다 세금 때려줬더니 그거 갖고 김일성, 김정은이 찬양하는 학습을 하지 않나. 비슷한 시설을 막 지어졌습니다. 안산에. 안산시장이라고 하는 인간도 제가 볼 때 미쳤어요.
이거 중복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아껴야 됩니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는 돈이라고 막 받아 쳐드시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짜고 납니다. 짜고.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타납니다. 이미 세월호 사건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아이들에게 고맙다. 그래놓고 막 어마어마한 돈 낭비하고 이 한심을 넘어서 저는 제가 볼 때 반드시 하늘에 벌을 받습니다.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이라 그랬습니다. 순리에 따라서 사는 인간은 존 살아남고 하늘의 이치를 거스른 자는 반드시 망한다고 했습니다.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내 당대에 망하지 않더라도 내 자식이 망하고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 섭리고 우주의 섭리이기 때문에 지금 지구, 자연이 이렇게 공정과 자전을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악이 영원했던 적이 없습니다. 악은 반드시 멸합니다. 그러나 선은 영원히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악함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자의 인생이 어떻게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자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 인생 자체가 미래가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 너무 많다는 것이 2022년에 대한민국의 불행이자 또 이런 불행을 극복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으면 이게 또 행위자. 이런 시끄러운 와중에도 대한민국 코는 잘 굴러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담 잘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행보 또 잘하고 있습니다. 외신들도 보도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정치인하고 언론인들만 막 맨날 저 대통령 딱 뜯고 물어뜯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뭐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한 걸 질타하고 더 잘하라고 격려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팔짱 꼈다. 뭐 대도 안 한 가십 잡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외교도 잘하고 있고 정치 외교도 잘하고 있고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보다는 100배, 1000배, 만배 잘하고 있습니다. 혼자 밥 쳐드시고 제대로 된 폼 나는 일도 못한 문재인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어떻게 문재인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김규돈 신부나 박주한 신부 이런 사람 보면은 그 영적 지수가 문재인하고 딱 비슷한 것 같아요. 문재인. 악마 수준. 문재인도 보면은 그 풍산개를 그냥 하루아침에 버린 그걸 보면은 거의 악마 수준. 인간의 인간성을 갖고 있으면은 절대로 내가 기르던 개, 그 개가 요즘은 그냥 아주 옛날처럼 그냥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반려견, 가족과 같은 그 개를 바로 버리는 이 행위야말로 인간성 자체가 없는 악마의 본성이 있는 자들만 가능한 일을 문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좌파들에게서는 인간성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삶들을 좌파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좌파의 족적과 좌파의 행복, 좌파들과 절대로 행복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긴다. 바로 김규동 같은, 박주환 같은, 바로 문재인 같은 인생을 살면서 저렇게 인생 자체가 개차반 인생이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도 각별히 내 자식이 과연 그 인간의 길을 살 것인가, 짐승의 길, 마귀의 길을 살 것인가, 그거는 어렵잖아요. 항상 사물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항상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런 마귀, 악마가 시키는 그런 말들을 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치렀고 오늘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오늘 만남 그리고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놓여 있는데 실제로 문재인은 뭐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미사일 대응에 대한 3개국 공동 논의 그리고 중국이 지금 세계 무대에 나와서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적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겠다.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시진핑도 서서히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도 독재의 길로 가면 망합니다. 푸틴도 지금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크라이나도 지금 러시아의 수중에 있던 헤르손을 수복했습니다. 젤렌스키가 가서 끝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끝의 시작. 하여튼 단어 사용하는 것도 아주 시적입니다. 헤르손을 회복한 것이 이제 그 끝의 시작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 끝 지점부터 이제 시작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영토를 회복하고 러시아와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목숨을 건 전쟁을 해서 우크라이나 독립을 지키겠다. 이런 아주 결연한 표현을 끝의 시작이라는 단어, 네 단어를 갖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여튼 젤렌스키 대단합니다. 희극 배우였는데 하여튼 한 나라를 저렇게
세계 최강의 나라와 전쟁을 해가면서 나라를 짓고 있는 젤렌스키의 그 위대함,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도 어떤 순간에 오더라도 바로 젤렌스키 같은 지도자가 계속 나타나야 됩니다. 윤석열 다음으로 젤렌스키와 같은 그런 용기와 그런 패기를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서 어떤 악의 세력들과도 투쟁하면서 승리해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대한민국 땅에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 대한민국 대통령은 절대로 민주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또 한 번 넘어가면 대한민국 끝장납니다. 그래서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민주노총과 좌파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광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지난주 좌우 합작 10만 나왔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한 15만 정도 계속 나올 겁니다. 나오라 하세요. 계속 하다 보면은 전국에 있는 버스 업자들 일거리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의 길거리에 있는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 안 그래도 장사하는데 좋은데 뭐 올라와서 막 장사도 해주고 미친놈들 그 시간에 지방에서 지방 경기도 안 주는데 지방에 자기들 동네 상인들 팔아주고 해야 되는데 왜 서울까지 올라와서 저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지 진짜 하느님 보셔도 요지경 나라가 대한민국 요지경 나라 10만 명씩 올라와서 매주 데모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빼고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정상 국가입니까? 이런 비정상 국가의 속에서 그냥 그 몰입돼서 이게 국가였냐 이게 정상이냐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도 이게 비정상입니다. 빨리 이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 있는 해법을 빨리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선 시장을 만나갖고 얘기를 했어요. 이 광화문을 매주 토요일을 차 없는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서 안 그래도 차 못 다닙니다. 토요일 되면 데모에서 못 다니는데 여기 딱 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연하고 미술고 아이들은 미술 그리고 국악하는 애들은 저 어디서 국악하고 공연하는 애들 와서 랩도 하고 공연도 하고 다 틀어놓으면 우리 아이들이 길을 마음껏 발산하고 이틀 동안 토일 그러면 아이들이 무대 올라와 아이들 친구들이 또 쫙 깔리고 아이들의 그 엄마 아버지들이 쫙 오면 이게 완전히 바뀐 광장의 젊은 한 시대를 책임질 그 세대들이 다 나와서 광장이 그들의 것이 되고 바로 내일은 그들의 광장으로 이렇게 탈바꿈해야 돼. 맨날 데모하는 인간들 집회하는 인간들 기 나가고 머리도 둘러매고 말도 안 되는 구호 외치고 그런 짓을 하는 그 시대는 이미 낡은 시대요. 지나간 시대입니다. 지나간 일을 반복하는 이 행위는 바로 멸망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도 우리는 청와대 개방축제위원회 만들어서 문화 행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강화문으로 내려와서 이 강화문 광장을 가득 메우고 강화문 광장이 메워지면 서울시청까지 가득 메워서 항상 토요일 일요일 날은 문화가 넘치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외국 관광객들이 와도 한국은 볼 게 많이 있어요. 이야, 한국의 학생들이 그 미술고 학생들이 자신들 그려주는 그런 그 크리케치 같은 것도 그려주고 한국의 케이팝 그것도 여기서 듣고 그리고 걸어서 경복궁으로 들어가서 청와대까지 들어가는 이런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공짜로. 그러면 이 관광객 엄청나게 올 겁니다. 맨날 붉은 머리띠 둘러매고 소주병 쳐들고 그러기에는 뭐 앰프 설치하고 소리 객객 질러 제끼고 한심한 인간들이 이제 곧 출범해서 불과 몇 달 가지도 않은 대통령 물러나라고 떠들어 제끼고 그렇게 정의로우면은 이재명 구속하라고 해야지. 이재명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동안 세상이 그래도 밝아지고 있으면 느끼는 게 강주 내려가서 얼마나 5.18 유공자 가짜 유공자 명단 까라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지난주 국회의사당에 다 강주에 진짜 유공자들이 올라서 우리가 진짜 유공자다 가짜 유공자 명단을 까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진실은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어느 날 햇불이 되고 등대불이 되어서 세상을 비치고 그 비칠 때 마귀 새끼들 거짓말하는 새끼들 이런 새끼들은 반드시 제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 이치고 자연의 섭리인 것입니다. 오늘 11시 반 여의도의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국민노조가 대우조선 사장부터 시작해서 임원들을 배임죄로 고발합니다. 지금 대우조선은 경영 책임진 인간들이 경영을 국민의 세금으로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오후 2시에는 프레스센터에서 우파 빅텐처 자유와 연대 출범식이 오후 2시에 프레스센터에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여의도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은 11시 반 산업은행 본점 앞에 또 오후 2시에는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자유와 연대 출범식이 있습니다. 한 200여 명이 오실 것이고 우리 사회 저명 인사들이 오셔갖고 이 시대에 맞는 시민단체 그리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의 출범을 축하하러 회원이 되고 축하로 또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시간 내서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또 우길고 그리고 애국 목사님 두 분이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우리 송시아제 그리고 곽은경 우리 TV 오셔갖고 아침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